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커뮤니티 그룹스 서울 2020. 자, 세 번째 트랙 마지막 시간이죠. 저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생각해볼 데브옵스와 보안, 그리고 애저에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영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와 기업 생태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접 국가의 여러 팀원들과 함께 해가지고서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 및 기업 생태계에서 애저와 클라우드와 개발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실행을 같이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이 아쉽게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서요. 저도 뭐 해외 출장은 거의 못 가고 있는데요. 뭐 그 대신에 이렇게 애가 태어나고 하면서 이제 아가와 함께 또 재밌게 지내는, 즐겁게 지내는 또 그렇게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CNCG 2020 서울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목차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데브옵스와 보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부분을 쿠버네티스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약간 간단하게 데모를 준비했지만요. 그럼에도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애저에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환경과 GitHub 액션이라는 우리가 또 데브옵스 쪽에서 CI/CD도 많이 쓰이는 이 GitHub 액션을 가지고서요. 이 쿠버네티스와 데브옵스 환경에서 어떻게 보안을 신경 쓸 수 있는지를 이제 데모와 함께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데브옵스와 보안이라는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쿠버네티스가 정말 글로벌 스케일로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제 글로벌 스케일에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여러 가지 배포가 되고 도입이 되는 수많은 고객분들의 사례와 함께 하고 있고요. 1000건이 넘는 사례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보안과 프라이버시 전문가 약 3,500명 이상의 이런 전문가 분들과 함께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뭐 쿠버네티스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쿠버네티스 인증을 받은 어떤 전문가분들의 뭐 이메일 또는 전화 지원을 통해 가지고서 문제가 있는 걸 살펴보기 위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글로벌 스케일로 계속해서 쭉 나아가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사실 굳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말 쿠버네티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요. 뭐 회사 역시 단순히 국내만 타겟을 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스케일에서 어떻게 쿠버네티스와 함께 이제 잘 나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특히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서요. 이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 줄여서 AKS인데요. 이 사용 가능한 리전이 다른 현재 기준으로 타사 클라우드보다 이 리전의 개수는 또 제일 많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글로벌 스케일에서 정말 이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도입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쿠버네티스 사용을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사실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서 새로 앱을 만들 경우에 잘게 앱을 컴포넌트로 잘 쪼개고 그것을 컨테이너화를 시켜가지고서 서비스하게 되면은 클라우드의 본연의 장점을 누린다라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또 많이 쓰기도 하죠. 뭐 그런데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잘 쓰던 앱에 VM에서 돌아가는 그 앱을 컨테이너화로 변경시킨 다음에 그대로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하는 리프트 앤 시프트에 대한 전략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구체적인 활용 관점에서 봤을 때는 AI, 머신러닝에서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빠른 퍼포먼스, 레이턴시도 적고 처리가 적고 MLOps라고 해가지고서 또 여러 가지 또 빠르게 배포되는 그런 이제 환경도 많이 고려가 되고요. 또 이제 포터블리티, 이식성이 좋아가지고서 IoT 시나리오에서 활용된다든지 아니면은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스트리밍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시나리오가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세 번째 있는 안전한 데브옵스, 시큐어 데브옵스를 주제로 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자동화와 관련돼 가지고서 많이 생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대규모 확장성 있게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코드 배포 및 전달이 잘 이루어지냐, 그렇게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이제 쿠버네티스 및 CI/CD와 함께 코드를 보다 빠르게 배포 및 전달이 이루어지면서요, 이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져서 운영 관점에서도 잘 봐야 될 거고요. 이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자, 스피드. 데브옵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떻게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 가지고서 개발 영역과 운영 영역의 그 벽이 없어지면 점점 허무너지면서 이 스피드를 가속화하는 부분인데요. 이때 우리가 보안에 대한 요소들 무시할 수 없겠죠. 보안을 무시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환경이 다 노출된다든지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와 보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밸런싱을 맞추면서 이 데브옵스 환경이 안전하게 점점 가속화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시큐어 데브옵스,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보는 9가지 단계에서 하나씩 한번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요, 보통 사내 네트워크 내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서 거기서 비주얼 스튜디오건 다른 ID를 쓰던 해가지고서 테스트하고 막 디버깅하고 하는 거를 개발용 클러스터에 막 하고 할 거기 때문에요. 이때는 보안에 대해서 자체에서는 큰 이슈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프로덕션용으로 이제 뭔가 우리가 배포를 생각하게 되면요, 이제 여러 가지 커밋들이 쭉 쌓여 있는 것들이 뭔가 이제 코드 중앙에 대해 이제 코드 레포지토리로 쭉 넘어가게 될 테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트리거가 돼가지고서 CI/CD 파이프라인이 동작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는 회사 내부에서 보통 배포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스테이징 프로덕션, 그래서 개발용, 배포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A/B 테스트, 여러 가지 등등 테스트 전략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뭔가 잘 선택이 돼가지고서 배포 전략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때 이제 어떤 회사들은 또 헬m 차트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좀 쉽게 배포를 할 텐데, 이때는 또 그러면은 컨테이너에서 잘 뭔가 빌드가 된 이제 소스 코드가 잘 컨테이너화가 돼가지고 그게 컨테이너 레지스트라는 곳에 저장이 돼가지고서 거기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실제 햄 차트 기반으로 한 내용과 함께 배포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보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요, 어떤 정책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권한들도 있고요, 다양한 또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정책이 잘 준수가 되고 있는지를 이제 감사를 통해 가지고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내용이 기록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규정이 규정이 어느 정도 위반됐다고 하면은 이제 이 배포를 중단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정책을 정해 가지고서 이 정책에 맞게 정책에 기반해 가지고서 파이프라인이 쭉 구동이 되면서 요청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데브옵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배포화되는 것만 신경을 쓸 수도 있는데, 사실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모니터링은 애저에서는 애저 모니터라고 해가지고서 앱의 사용량을 측정한다든지 컨테이너에 대한 상태, 노드의 상태 등을 실시간 로그 분석과 함께 이렇게 쭉 모니터링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모니터링 결과가 또 피드백으로 잘 반영이 돼가지고서 다음 개발 단계에서 뭔가 반영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갔을 때는 뭔가 우리가 이제 안전, 시큐어한 부분이 잘 고려가 된 데브옵스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보안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지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등급의 안전한 쿠버네티스 플랫폼에서의 개발 빌드라는 제목으로 우선 시작을 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제 보안에 대한 요소를 고려한다면은 보통은 이제 첫 번째 인증, 그리고 이제 어떤 계정이 있고 그 계정에 무슨 권한이 얼마나 있는가
라는 역할 기반의 어떤 권한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뭔가 컨테이너에 대해서 소스 코드라든지 그런데 취약점이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실행 중에 뭔가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서 보안 공격이 있을 수 있다든지 하는 식에서 봤을 때는 이 취약점 검사가 잘 수행되는 부분이 중요할 테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내 정책 아니면은 배포 정책 아니면 그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서 보안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보안 정책에 따라 가지고서 어떻게 가드레일을 잘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네트워크 보안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뭐 방화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열려서 아니면 잘 관리가 돼가지고 방화벽 등으로 잘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보안이 암호화가 돼가지고 안전하게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보안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이제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모범 사례가 베스트 프랙티스가 이미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잘 참고해 가지고서 얼마나 이제 자신의 아니면은 이제 배포가 되고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에 보안을 우리가 잘 신경 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보안해서 신경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제 컨테이너에 포함된 소스 코드라든가 그런 부분에 취약점이 있을 경우, 런타임에 취약점이 있을 경우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렇게 컨테이너가 저장되고 있는 이런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미지 스캐닝이라든가 그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서 이 컨테이너를 쭉 취약점을 스캐닝 해 가지고서 이것이 뭐 성공, 일단 이미지 스캔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데브옵스와 같이 된다면은 자동화가 된다면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이미지 스캐닝이 성공하면은 바로 배포가 되지만은 이것이 실패한다면은 분명히 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취약점 검사를 해가지고서 그 부분을 관리자가 살펴볼 수 있게 한다든지 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떤 데브옵스 환경에서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에서 보안과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 차원에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애저 폴리시, 즉 정책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회사 내에 아니면 보안과 관련된 어떤 규정이 준수가 잘 되고 있는지의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CI/CD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아까처럼 커밋이 딱 발생해서 풀리퀘스트 푸시가 발생해 가지고서 실제로 뭔가 트리거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때 그때 트리거가 이루어질 때 이제 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폴리시 이 정책을 따르고 있는지 준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이제 쭉 동작을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동작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서 이 애저 폴리시 사용을 통해서 이제 감사 또는 적용 구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려면요, 우선은 이 정책을 정의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클라우드 아키텍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책을 잘 정해가지고서 거부한다거나 아니면은 경고를 해서 어떤 감사 로그로 남겨놓는다거나 그렇게 설정을 했을 경우는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개발자가 코드 변경을 수행하면요, 이제 CI/CD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빌드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서 일단 CI/CD에 트리거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CI/CD 파이프라인에서 정책 준수가 그러면 실제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준수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그 로직과 또 맞물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트리거가 되는 부분, 실제로 뭘 수행하냐라는 부분, 그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봤을 때 이 정책이 거절 같은 경우는 개발자에게 이것 때문에 배포가 안 됩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테고요. 그게 아닌 이제 근데 감사 경고 정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배포는 되지만은 이제 어떤 내부에 로그, 감사 로그를 별도로 또 남길 수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드하고 배포는 계속 진행되는 그런 식으로 애저 폴리시, 이 정책을 사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보안에 대한 요소는요, 지금 설명한 부분은 일종의 데브옵스와 관련돼서 보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보안 자체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자면은 굉장히 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네트워크 보안해 가지고서 뭐 로드 밸런서도
뭐 내부용이냐 뭐 외부 퍼블릭용이냐 등 해가지고서 뭐 외부 DNS와 관련된 그랬을 때 방화벽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고, 뭐 특히 외부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방화벽과 뭐 앱 게이트웨이 등을 잘 써가지고서 어플리케이션 방화벽과 또 연동이 돼야 될 거고요. 이랬을 때 또 이제 스토리지 역시 암호화된 식으로 중요 내용은 정말 암호화가 돼야 되고, 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또 암호화가 되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키값 같은 경우에 뭐 패스워드 같은 이제 뭐 데브옵스의 클러스터에 대해 접속하기 위한 중요 계정 정보 등을 또 안전하게 또 보호가 돼서 저장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럴 때 Azure Key Values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환경을 인증된 시스템 환경에서 잘 쓰기 때문에 Azure Active Directory 같은 인증을 잘 활용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또 GitHub 액션이라든가 Azure 파이프라인, Azure DevOps에 있는 Azure 파이프라인을 잘 써가지고서 CI/CD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서 어떻게 이런 보안적인 요소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보안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보안 이슈들이 그러면 실제 조금 약간 그림과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게 어떻게 보안인 규정이 준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쿠버네티스가 배포된 환경을 일종의 그림으로 도식화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쿠버네티스가 쭉 배포될 때 아까 얘기 드렸던 이미지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이 검사를 하는 요 이미지의 취약점을 스캐닝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이 제가 이제 이것저것 얘기했던 펄리시, 정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정책이 준수가 되면은 실제 배포가 되지만은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개발자에게 다시 알리는 이런 컴플라이언스 체크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쿠버네티스에서는 보안에 대해서 고려할 요소는 사실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인증 체계와 관련돼 가지고서 어떤 인증 정보가 굉장히 이제 뭐 클라우드 인증 체계가 맞물려 가지고서 잘 구성이 된다든지 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제 퍼드 자체 해가지고서 이쪽에 어떤 보안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때 권한 설정이라든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쿠버네티스에서 우리가 뭐 마스터노드, 뭐 워커노드, 뭐 이제 등의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을 때요, 거기 API가 또 노출될 텐데요. 그 API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승인된 앱이라든지 사람에게 대해서만 호출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API 요청이 이제 콜에 대한 어떤 감사, 어디시 또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보면 또 이제 시크릿 오브젝트라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키에 대해서 이제 밸류를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부분이 이 etcd를 통해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보안에서 또 중요한 요소일 거예요. 또한 우리가 워크로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또 쿠버네티스 보안을 신경 쓸 수 있을 텐데요. 첫째, 우리가 스토리지에 결국 또 암호화가 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할 테고요. 이때는 또 정말 중요한 정보는 Azure Key Values 통해 가지고서 이제 저장을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스템, 쿠버네티스가 실행이 되고 있는 OS 자체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이 시스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외부에서 어떤 위협이 왔을 때 그 위협을 감사하는 부분도 중요할 거고,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안, 즉 우리가 쿠버네티스 사용했을 경우에 실제로 뭐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돼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역시 이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퍼드와 퍼드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경로에 대한 보안은 뿐만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던 API에 대한 보안, 그리고 워크로드가 실제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보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클라우드에서의 어떤 버추얼 가상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방화벽,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같은 부분이 제대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 불필요하게 오픈되어 있지 않은지를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과 침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탐지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이고요. 또 쿠버네티스 이 클러스터 컨테이너 환경에서 아웃바운드로 나가고자 하는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로스 인바이러먼트라고 해가지고서 이 쿠버네티스 환경이 특히 하이브리드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 클라우드 위에 있는 경우, 뭐 온프레미스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 그걸 함께 쓰는 경우에는요, 그 하이브리드 연결에 대한 부분도 역시 보안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Azure Kubernetes 서비스와 GitHub Actions 그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요, 제가 쿠버네티스 데브옵스 환경에서의 어떤 보안 시나리오를 하나를 예시로 들어가지고서 데모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자, 우선 GitHub Actions는요, 이제 혹시 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GitHub 페이지에 이렇게 가보면요, 오른쪽에 Actions라는 탭이 어느 순간 생겼어요. 이 액션스라는 탭을 통해서 살펴보거나 아니면 풀리캐스트에서 발생하게 되면요, 이 액션, GitHub 액션이 연동된 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GitHub 액션을 통해 가지고서 풀리캐스트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코드 푸시가 이루어졌을 때 자동으로 CI/CD가 실행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GitHub 액션스는요, 엔터프라이즈급의 CI/CD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요, GitHub 자체 내에서 이 이제 데브옵스의 CI/CD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GitHub 지금 보시는 것처럼 GitHub UI 및 워크플로우에 이미 통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GitHub의 마켓플레이스라고 있고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보시면요, 현재 3,400개 이상의 정말 다양한 액션들이 있고, 이 액션들 중에서는 당연히 쿠버네티스 데브옵스와 관련된 액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들을 마켓플레이스에서 받아서 바로 쓰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완벽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는 환경인 매니지드 환경이 뭐 페이 애즈 유 고 모델로 또는 이제 뭐 셀프 호스팅을 사용해 가지고서 이 GitHub 액션의 러너를 직접 만들거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CI/CD 환경에서 어떻게 안전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느냐 라는 부분에서요, 보안의 관점에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 보안과 관련돼 가지고서 모니터링을 할 때 실시간으로 이 왼쪽에 있는 화면과 같이 라이브 로그를 통해 가지고서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부분이 모니터링 관점에서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시크릿 저장소입니다. 우리가 GitHub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CI/CD를 액세스할 때는요, 민감한 ID 패스워드 정보가 소스 코드에 저장이 되면 안 되겠죠. 이 소스 코드에 이 민감한 ID 패스워드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정보가 저장되는 대신에요, GitHub에서는 GitHub 시크릿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이 설정에서 시크릿 탭에 가시면요, 다음과 같이 환경 변수들이 있을 때, GitHub에서 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때요, 그 값을 시크릿을 통해서 가져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값을 패스워드, 사용자 이름 같이 좀 민감한 정보를요, 안전하게 불러와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데모를 하고자 하는 환경은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데모를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개발자가 이제 어떤 컨테이너와 관련돼 가지고 앱의 내용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정한 내용을 풀리캐스트로 올렸을 때, 그때 GitHub 리포지토리 입장에서 풀리캐스트가 딱 확인이 되면요, 그걸 기반으로 GitHub 액션이 실행이 되면서 이 GitHub 액션에서 기본적으로 이미지 빌드도 하고 이미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스캐닝을 하는 그 액션이 돌아가는 식으로 해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테스트를 할 거고요. 다음과 같이 이미지 스캔이 문제가 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데모 시나리오는요, 이 풀리캐스트를 이제 요 결과를 보고서 관리자가 풀리캐스트를 검토해서 승인하는 경우예요. 그때 역시 별도의 또 다른 워크플로우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이때는 Azure Kubernetes 서비스에 실제 배포를 하기 위해서요, 이 이미지가 빌드가 돼가지고서 배포가 이루어지는 요 환경까지도 쭉 살펴볼 겁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해가지고서요, 보안과 관련해서는 이미지 빌드와 스캐닝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요, 간단하게 검사를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자가 검토해서 승인한 경우에만 실제로 Azure Kubernetes 서비스 배포가 되는 식으로 해가지고서요, 이 보안과 관련된 데브옵스 시나리오를 이렇게 정의해가지고서 한번 데모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은요, 제가 Azure Kubernetes 서비스를 이 Azure 포탈에서 이미 배포를 해놓은 이 환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Kubernetes 1.18.8 버전이 이제 노드가 지금 한 개 노드 풀로 해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밑에 커맨드에서 kubectl get nodes 라고 하게 되면요, 현재 실행 중인 노드는 지금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잘 노드 풀로 해가지고서 실행이 되고 있고요. 한 개 노드 풀이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자, 노드 버전은 뭐 1.18.8로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잘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잘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참고로 애저 포탈에서 여러 가지 연결을 누르게 되면은 뭐 기본적인 좀 참고할 만한 명령어들이 나와요. 이제 애저 클라우드 쉘 같이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나와가지고서요. 요게 이제 뭐 쿠버네티스의 현재 크레덴셜이 자동으로 또 연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요. 좀 사용하시기 편하고요. 다음과 같이 또는 뭐 명령어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가지고서요. 현재 배포된 상태가 어떤지 등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재는 뭐 쿠버네티스에 별도의 뭐 파스에서 배포가 되어 있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환경은요, Azure Container Registry라고 해가지고서요, 이 도커 컨테이너를 이제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저장소, 레지스트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뭐 테스트에서 뭐 어느 정도 사용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데모하는 환경은 그래서 이 Azure Kubernetes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서 쿠버네티스가 뭐 배포가 되어 있고요. 그 배포된 쿠버네티스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하나 사용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제가 샘플 저장소도 이렇게 이제 하나는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선은 여기 있는 앱은 간단한 이제 Node.js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업데이트 인덱스 JS, Node.js 앱이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이제 Node.js에서 npm 등을 사용했을 때 패키지 정의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간단한 헬로 월드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도커 파일이라고 하나가 있어요. 요 도커 파일은 이 Node.js 앱을 이렇게 컨테이너화를 시키는데, 요 도커 파일을 참고하면은 컨테이너화가 항상 똑같은 형태로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선은 컨테이너화를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github에 워크플로스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제가 지금 두 개의 워크플로우가 정의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데모 첫 번째 시나리오인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풀 리퀘스트 했을 때 라는 그 시나리오에서 여기 있는 코드가 쭉 있게 되고요. 풀 리퀘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분투 머신 위에서 코드를 체크아웃 해온 다음에 그 체크아웃 코드를 해오면요, 그 코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도커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도커를 컨테이너를 빌드하게 되고요. 그 컨테이너 빌드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 스캔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zure의 컨테이너 스캐너이라는 액션이 있는데요. 이 액션은 굳이 Azure 위에서 동작하지 않고도 로컬에서도 이제 이미지 스캐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스캐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금 풀리퀘스트를 우선 하나 만들어 봄으로써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풀리퀘스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저는 그냥 뭐 제 계정에서 그냥 저한테 풀리퀘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ex.js 들어간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리스폰스를 해가지고서 HTTP 간단한 서버죠. 그래서 어떤 요청이 오면은 이렇게 hello cncg 2020 서울로 반환을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제가 편집을 누르고요. hello cncg 2020 서울 this is the last track session, track 3 session. 뭐 요 정도로 한번 대충 뭐 문구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변경 사항을요, GitHub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한 것들은 뭐 이제 데모 뭐 해가지고서 update index.js 등에서 뭐 설명은 따로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커밋을 할 때 브랜치를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서 풀 리퀘스트를 하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index change feature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브랜치를 하나 만드는 다음에 프로포스 체인지를 하면요, 지금 변경된 커밋 내용이요, 별도의 지금 인덱스 체인지 피처라는 브랜치로 저장이 된 거고요. 그거를 마스터에 반영해 달라는 풀 리퀘스트를 제가 클릭을 해가지고서 지금 풀 리퀘스트를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원칙대로 하면은 뭐 좀 좋은 시나리오면 뭐 계정 두 개를 만들어서 풀 리퀘스트 하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은 그냥 간략화를 위해서 제 계정에서 브랜치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풀 리퀘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어떤 워크플로우가 자동으로 GitHub에서 실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여기서 디테일을 클릭하셔서 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은 여기에 액션 탭을 클릭해서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풀 리퀘스트에 대해 가지고서 빌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또는 액션 스텝에서 지금 여기 하나가 돌아가고 있죠. 요걸 클릭해 가지고서 빌드 이미지 해 가지고서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라이브로 해서 로고가 하나하나 쭉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이미지 스캐닝을 하기 전에 도커로 이미지를 빌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커 빌드 이미지 해가지고 로고가 쭉 나와가지고서 풀 등 해가지고서 지금 잘 이미지가 빌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스캐닝을 하는 중이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참고로 이 로컬에서 지금 스캐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취약점이 없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결과가 잡이 컴플리트 됐다, 끝났다고 나오고, 자, 취약점 결과도 다음과 같이 정상이다 라고 해서 잘 나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 리퀘스트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트리거가 발생해 가지고요, 보안과 관련된 이것저것 검사를 수행하는 이 GitHub 액션의 첫 번째 워크플로우를 봤고요. 자, 이 경우에 관리자가 그러면은 풀 리퀘스트를 보고서 자, 지금 하나의 풀 리퀘스트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풀 리퀘스트에서 테스트가 통과하게 되면요, 이 커밋에 지금 풀 리퀘스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체크박스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또 어떤 체크가 잘 통과했다. 그래서 어떤 체크가 통과했느냐? 빌드 이미지가 잘 됐고 취약점 검사까지도 잘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그러면은 리뷰어 관리자는 자, 보고서 자, 풀 리퀘스트 이제 머지 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컨펌을 딱 해가지고서 머지를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풀 리퀘스트가 머지가 돼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끝났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다시 액션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액션 탭에 가보면요, 자, 풀 리퀘스트가 머지가 돼가지고서 실제 뭐 하나가 또 실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실행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지금 뭔가 실행이 쭉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빌드가 실행돼서 뭐가 실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역시 빌드를 하는데 아까하고는 다르게, 아까는 로컬에서 우분투 로컬 머신에서 빌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Azure CR.io, 즉 Azure Container Registry라고 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 있는 이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위에서 지금 도커 빌드가 된 내용을 푸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빌드를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한 다음에 그 결과가 푸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 쭉 뭐 내부적인 취약점도 검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부분이 쭉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빌드가 다 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실제 배포를 하는 겁니다. 쿠버네티스 서비스 위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 배포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워크플로우가 하나하나가 쭉 실행이 될 텐데요.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지금 현재 배포 상태로 보면요, 지금은 배포 상태에서 보면은 쿠버네티스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만 배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배포 부분이 지금 실행이 되면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야 잡이 셋업이 되면서 쭉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체크아웃은요, 요 GitHub의 소스를 가져오는 부분이고요. AKS set context라고 해가지고 계정에 대한 기본 설정을 적용한 다음에 시크릿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뭔가 배포를 하게 되는데, 뭐 앞 과정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설명을 배포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실제 지금 GitHub 저장소에서 배포를 이미 설정한 파일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배포를 쭉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해서 배포를 진행 중인 거고요. 지금 배포가 다 완료가 돼 가지고서 완성이 됐죠. 자, 이때 해가지고 제가 결과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자, 배포가 다음과 같이 헬로 월드라는 요 데모 앱이 잘 동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개발자 입장에서는 잠시만요. 자, 개발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 kubectl로 통해 가지고서 이 네임스페이스에 현재 자, 앱이 잘 올라왔나 하고 보게 되면은, 자, 앱이 잘 올라왔고 익스터널 IP 정보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실제로 배포가 잘 되었는지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쉽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쭉 확인하면은, 자, 트랙 3의 마지막 세션이고 이제 거의 끝나겠죠. 자, 이렇게 메시지가 잘 응답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 액션으로 다시 가게 되면요, GitHub 액션에서는 다음과 같이 머지 풀 리퀘스트가 테스트가 잘 끝났고, 그래서 코드 커밋에서 내용으로 보면요, 이 마지막 커밋이 잘 문제가 없이 이제 GitHub 액션에서 검증이 되었다 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github 워크플로우스에서 이 CI, 이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은 환경 변수라고 해가지고서요. 레지스트리 이름, 클러스터 이름 이런 것들이 이미 사전에 설정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secret.registry 유저네임, secret.registry 패스워드, 그리고 secret.azure credential이라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요. 세팅즈에 가셔가지고 GitHub 액션에서 GitHub 자체에서 secret 부분에 가게 되면요. 여기에 azure credential, registry 패스워드, registry 사용자 이름 등을 저장을 해 놓은 거고요. 참고로 여기서는 요 내용을 업데이트 하거나 삭제만 하거나 추가만 할 수 있지 이 내용을 보실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이 왜냐면은 이 내용이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크릿이 정말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소스 코드에 azure credential이라든가 뭐 레지스트리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요, 이 워크플로우 파일에 직접 이제 서술하는 것이 기술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이 시크릿으로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잘 실행이 돼가지고서 실제 쿠버네티스 배포까지 된 것을 우리가 지금 데모를 통해서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GitHub 액션과 관련된 부분을요, 특히 CI 파트를 제가 이렇게 1, 2, 3, 4단계로 나눠가지고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데모했던 구체적인 자료들은 여기 있는 이 데모 리소스라는 이 링크를 통해가지고 들어가시면요, 전체 뭐 자세한 데모 환경 셋업과 함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GitHub 액션에서 하는 이 CI 일에서 하는 첫 번째는요, 우선은 Azure 구독에 안전하게 인증 및 로그인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소스를 가져온 다음에 Azure Container Registry에 로그인을 하는 부분, Azure Container Registry 로그인하는 부분은요, 스탠다드 도커 로그인이라는 이 스탠다드에 있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꼭 AKS가 아니더라도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애저에서 제공되는 것 뿐만 아니라 도커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대상 애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쿠버네티스 서비스 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해서 AKS set context라는 이 GitHub 액션을 사용해 가지고서요. 이 액션은 애저 AKS를 위한 어떤 액션으로 Azure Credentials라고 하는 이 시크릿 정보만 주면 됩니다. 이 시크릿을 뭐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부분도 역시 이 데모 리소스를 통해서 URL에 들어가셔가지고서 실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지금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Azure Container Registry에 있는 내용을 액세스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액세스하기 위해서는요. 실제 쿠버네티스가 구축된 환경에서 Azure Container Registry에 대한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서 직접 인증을 해서 이미지를 가져와야 돼요. 그럴 때 또 ID 패스워드가 뭔가 노출돼서 저장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K8s Create Secret, 역시 이거는 애저와 상관없이 다른 클라우드에서도 이 GitHub 액션을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시크릿 오브젝트를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시크릿 오브젝트를 생성해 가지고서요. 그 시크릿 오브젝트를 전달을 함으로써 이제 애저 실제로 쿠버네티스에서 요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있는 컨테이너를 액세스 해가지고서 배포를 하라라는 부분은요, manifest라고 해가지고서 deployment.yml, service.yml 이미 정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배포가 이루어졌고요. 그 내용 역시 자세한 부분은 여기 데모 리소스 통해서 들어가셔가지고서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떻게 안전한 데브옵스를 우리가 잘 구축해서 잘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자, 데브옵스는 어떻게 보면은 개발과 운영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고, 보안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보안을 함으로써 속도가 또 느려지고 스텝 바이 스텝이 하나하나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와 보안에 대한 밸런싱을 어떻게 잘 하느냐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는 데브옵스도 또 자세히 알아야 되고 보안도 자세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론적인 내용은 보안 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실전적인 부분은 GitHub 액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데브옵스 환경을 쿠버네티스,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연동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자, 쿠버네티스는 보안이 좋다라는 부분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보안에 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쿠버네티스는 지금 현재 GitHub 프로젝트 순위로 보면요, 거의 넘버원에 가깝고요. 굉장히 많은 커밋수와 컨트리뷰터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히 핵심 컨트리뷰터, 뭐 수천 명의 회사 컨트리뷰터 및 수천 명의 핵심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들이 모여가지고서요, 이 사람들의 지혜, 코드 및 실제 노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안이라는 게 폐쇄된 데에서 이루어지는 보안도 뭐 보안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슈가 공개돼 가지고서 보안이 점차 방어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좋은 보안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보안, 시큐어한 데브옵스하고도 연관이 지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점점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로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서 빌드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쿠버네티스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AKS 역시 이 CNCF 쪽에 이 쿠버네티스 인증을 받아가지고서요, 이 워크로드의 어떤 포터빌리티, 이식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있고, 또한 이제 오픈소스에도 직접 기여를 하면서 이제 패키징 및 배포, 확장성 및 기여, 그리고 개발자 도구에도 많이 신경을 쓰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커뮤니티 기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쿠버네티스를 쓰실 때는요, 사실은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툴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쿠버네티스와 관련된 생태계가 이렇게 커지면서요, 여러 가지 도구를 자유자재로 조합해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정말 다양한 오픈소스 도구 및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번 발표에서는요, 애저 및 GitHub 서비스를 활용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다양한 보안에 대한 요소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언급했는데요. 그 중에서 주로 GitHub 액션, 그리고 GitHub 저장소,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잠깐 쓰면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같이 쓰면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어떻게 안전하게 배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 이제 발표에서는 데모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쿠버네티스와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는 다음 URL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발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 URL을 또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외 다양한 개발자 커뮤니티와 같이 많이 함께 하고자 하기 때문에요, 이제 정기적인 커뮤니티, 뭐 마이크로소프트 소식 및 어떤 국내 로컬 이벤트 워크샵에 대한 안내를 이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서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트랙 3 마지막 세션이지요. 이제 이 마지막 세션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